지금 한중일 바둑 판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5연패 기록이 걸린 농심 신라면배 최종 라운드가 중국 심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 결과에 따라 한국 바둑의 연승 역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 이 한 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박정환과 이하마의 첫 대국이 대회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시선이 아직 출전하지도 않은 신진서에게 쏠리고 있는 걸까요? 이 대회는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대회가 단순한 바둑 경기가 아닌 이유, 한국이 왜 다시 한번 역사의 문턱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6연패 도전이 어떤 구조와 선택 위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바둑 삼국지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구조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농심 신라면배는 개인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별 시스템이 충돌하는 무대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대회까지 5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지배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 구조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승 과정은 언제나 마지막 국면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여러 명이 버티다가도 결국 모든 부담은 한 명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져야 했던 최강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강력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연승이 이어질수록 기대치는 높아졌고 실패에 대한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승리가 일상이 되면서 패배는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바둑은 이미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언제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27회 농심 신라면배 최종 라운드 개최지가 중국 심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홈 무대에서, 그것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생존한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 나라가 모두 2명씩 선수를 남긴 채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랜만에 완벽한 삼국 균형이 형성됐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나라의 독주도 일방적인 열세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대국부터 한국의 박정환과 일본의 이하마 유타가 맞붙습니다. 이 대국은 단순한 1승 1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의 흐름, 그리고 각 나라의 전략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연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젊고 공격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경험과 안정성을 앞세운 이중 구도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딩하오와 왕싱하오는 언제든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이치리키 료와 이하마라는 조합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연승의 기록은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패배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흐름이 단번에 꺾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본질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승부의 핵심은 한 판의 기량이 아니라 연속되는 압박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구조의 상징으로 한국에는 신진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대회에서 18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개인 성과가 아니라 농심배라는 무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 순간 한국이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분명해졌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지속성, 기교가 아니라 집중력,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천에서의 첫 대국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기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한 수입니다. 박정환이 먼저 나섭니다. 그의 한 판은 단순한 개인전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 대회를 풀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은 안전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원정 무대, 균형 잡힌 삼국 구도,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시험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각국의 남은 선수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자국 바둑 시스템의 대표로 기능합니다. 연승 상금, 제한 시간, 초읽기 규정은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심리 압박을 가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실력보다도 집중력의 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시니어 무대에서는 조훈현이 또 다른 삼국지를 이어가며 세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농심 신라면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구조적 대결로 완성되어 갑니다. 대회는 중반을 향해 가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세 나라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 위에 세워진 구조였습니다. 각국이 2명씩 선수를 남긴 상황은 공평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판의 결과가 연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농심 신라면배는 단순한 승부의 연속이 아니라 흐름을 누가 먼저 움켜쥐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과거 초창기 대회에서만 존재했던 6연패 기록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반복이 아니라 세대가 바뀐 이후에도 시스템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 목표는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승부는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수 개인의 한 수가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되면서 판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키는 입장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중반부에 이르러 대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흔들리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연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며 외부 압박과 내부 긴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중국 심천이라는 원정 환경은 단순한 장소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홈 관중의 시선,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는 선수들의 심리를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여기에 초읽기 1분이라는 제한 시간은 모든 판단을 극도로 압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들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압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남은 선수들은 공격적인 흐름으로 판을 흔들었고 일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한국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연승의 기대는 응원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상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승부의 무게가 커질수록 판단은 느려지고 선택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버텨야 했습니다. 이 시련의 구간은 승리보다도 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을 조여오는 듯한 흐름 속에서 대회는 점점 더 숨막히는 전개로 치닫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이야기가 가장 어두워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패배를 상상하게 됩니다. 연승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때 한국이 발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단순함, 집중, 그리고 현재에만 머무는 태도였습니다. 한판 앞을 보지 않고 한수만 바라보는 선택이 다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얻는 보상은 점수나 승리가 아니라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발견한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최종 국면을 앞두고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습니다. 선수들은 말수를 줄이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합니다. 이 시간은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무엇을 위해 한 판을 두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동일하지만 체감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이 단계는 승부 전의 침묵입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판단은 더 차분해집니다. 한국은 이 시간 동안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직 준비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귀로의 단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쪽만이 마지막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최종 승부의 무대가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조급함 대신 차분함을, 욕심 대신 절제를 선택합니다. 한 수 한 수는 과시가 아니라 실천이 됩니다. 이 최종 국면은 개인의 기량을 넘어 팀과 시스템의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변화된 전략과 태도는 곧바로 판 위에 드러납니다. 상대의 흔들림보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연승의 부담에 짓눌린 도전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경쟁자로 서게 됩니다. 이 부활의 단계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대회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승리든 패배든 이 여정은 분명한 의미를 남깁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연승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태도였습니다. 이 경험은 기록으로 남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농심 신라면배는 다시 한번 한국 바둑이 무엇으로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청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연승의 진짜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약을 들고 돌아온 이야기의 완성입니다.